So I'll say it again. I'm sorry that I said you were a jag, just a guy who's an average wide receiver they use a first round pick on that isn't doing anything. I hope today that you actually show up in a way that you haven't showed up in the last couple of years since they drafted you. So if you ever got a problem with Agent 89, I'm sorry for saying that you're an average wide receiver that they eventually will move on. And when teams call me and asking, should they trade for you? I will say no, don't trade for Jerry Jeudy because he's mentally unable to handle constructive criticism from people who watch specifically, can he be a wide receiver? He could be a wide receiver. He's a tier 3. Go back into the studio. I'm done now. Thank you.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7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t's always frustrating losing. Nobody want to lose. You feel me? Losing is the worst possible thing that could happen. So that's very frustrating. And I mean, as a receiver, it's a lot of people you got to depend on. So you could be open, but if the line don't do their thing, the quarterback didn't do the job, the OC don't push you in. It's a whole lot of stuff that we got to go through as a receiver to be successful. So I can't really just. At the end of the day, I got to do what I do. At the end of the day, people could say, "Oh, look at the stats, look at this, look at that," but at the end, the eye in the sky don't lie. So that's what it is. What did the eye in the sky show of the last game for you? I think that's what y'all need to go do. Go watch the film instead of looking at the stats. Go watch the film and see what it do. 스티브 스미스와 썰전을 현재 펼치고 있는 제리 주디가 있는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 패커스가 원정이지만 마이너스 1.0으로 현재 미세하게 탑독의 상황에 있는데요. 일단 제리 주디는 이 인터뷰를 들으셨듯이 본인의 그러한 부진한 활약에 대해서 오라인이 못한다, 쿼터백이 못한다, OC가 못한다, 남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굉장히 프로답지 못한 상황이고, 제리 주디라는 이 이 리시버의 인터뷰를 들으면 이 리시버는 트레이드가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팀에 가서든 환영을 받지 못할 캐릭터이고 굉장히 아쉽네요. 이 리시버의 이 알라바마 대학 시절의 그런 활약들을 본 팬으로서 굉장히 아쉽네요. 일단 경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린베이 패커스가 현재 이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가 잘 돌아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런 게임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일단 리시버들, 웨펀 다 딸리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패커스는 어쨌든 올 시즌을 런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오펜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오프 시즌부터 타이트 엔드들을 드래프트에서 좀 많이 뽑기도 했고, 에런 존스와 AJ 딜런이라는 이 두 명의 런닝백을 바탕으로 해서 오펜스를 이끌고 나가겠다. 조던 러브는 그 상황에서 포인트 가드의 역할만 보여주면 된다 라는 것이 이 팀의 기조였는데, 에런 존스가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AJ 딜런이 생각보다 활약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조던 러브는 갑자기 슈팅 가드가 된 거예요. 포인트 가드가 아니라 슈팅 가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러한 부담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경기력 또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가진 강점은 이 작년 시즌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듯이 인터미디에 패스, 이 커버2 홀샷들을 굉장히 자신있게 던져줄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예요. 쿼터백이에요. 굉장히 어깨도 강하고, 물론 일관성 있는 플레이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현재 기대치 있겠지만, 어쨌든 좀 눈에 띄는 이 한 번의 드라이브에서 한두 번의 좋은 패스들을 날릴 수 있는 어깨를 가졌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런 게임이 뒷받쳐주고 또 리시버들이 뒷받쳐준다면 충분히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패커스의 계산이었어요. 근데 런 게임이 잘 안되죠. 에런 존스가 부상을 당했고, 리시버도 현재 크리스찬 왓슨이 첫 4주차까지는 부상이었고, 크리스찬 왓슨이 돌아왔더라도 아직 호흡적인 측면에서 잘 맞지 않고 이들의 나머지 리시버들은 분명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조던 러브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뭐 third and long 뭐 이러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는 에런 존스라는 이 러닝백이 돌아오는 이번 주, 그리고 바이윅을 가지고 충분히 본인들의 오펜스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할 수 있었다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뭐 모든 팀에게 열려있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를 토대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플레이오프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 마이너스 1.0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1시 경기 가장 큰 빅매치죠. 디트로이트와 볼티모어의 경기. 볼티모어가 홈에서 마이너스 3.0으로 현재 뭐 탑독의 라인을 잡고 있는데요. 진정 터프한 팀이 누구냐를 가릴 정도로 두 팀 모두 이 양대 리그에서 굉장히 터프한 팀으로 불리는 팀들 중 하나이죠. 그리고 뭐 엄청난 러싱 게임도 기대가 되고요. 먼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승을 거두고 있어도 이상한 팀이 아니에요. 볼티모어는 저번 주 뭐 테네시 타이탄스를 상대로도 진짜 압도적이고 뭐 20점 차 뭐 이 정도의 점수 차로 승리했어야 할 팀인데, 막상 경기가 끝나면은 이 정도로밖에 못 이겼다고? 겨우겨우 이긴 듯 싶네? 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매번 뭐 싸고서 뭘 안 닦은 느낌의 그런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져 있고, 그 이유는 뭐 리시버들의 드랍이 뭐 펼쳐진다든지, 아니면 뭐 펌블이나 인터셉션으로 갑작스러운 턴오버가 발생한다든지, 좀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본인들이 진정한 슈퍼볼 컨텐더다 라는 인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경기력을 한 번쯤은 터져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렉 로먼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팀을 떠났고, 그 후로 올 시즌 토드 먼킨이라는 코치가 이 오펜스를 이끌면서 분명히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뭐 패싱 게임이 되었든 더욱더 범위가 확장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디테일적인 요소, 뭐 리시버들의 드랍, 뭐 페널티, 뭐 이러한 부분에서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점을 본인들이 잘 보완해내야만 그런 폭발력을 펼치면서 컨텐더로 인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뭐 레이븐스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만만치가 않아요. 에이든 허친슨이라는 이 2년차 이제 소포모어의 시즌에 접어드는 이 엣지러셔는 정상급 패스러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허치가 이끄는 라이온스의 D라인은 매주 상대 라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애틀란타 팔콘스의 O라인이 되었든 뭐 어떤 팀이든 라인 싸움에서 지지를 않고 있어요.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이 정상급의 그라운드 게임 능력을 가졌더라도 저는 라이온스를 상대로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디트로이트의 디펜스는 결국 이 에이든 허친슨을 비롯해서 이 나인 테크닉에 세우면서 라마 잭슨의 이 퍼리미터 러싱을 막으려고 할 텐데, 결국 경기는 뭐 런닝백을 활용한 또는 뭐 배시 플레이를 통해서 비트윈 더 태클의 런게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레이븐스는 런게임에 강력한 강점을 가진 팀은 맞지만, 현재는 그 부분이 거의 라마 잭슨이라는 러싱 쿼터백 때문이에요. J.K. 도빈스라는 런닝백이 부상을 당했고, 이 런닝백 뎁스진을 땜빵치기 위해서 영입한 런닝백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그렉 로만이라는 코치가 떠난 이후로 이 러싱 게임에 대한 좀 비중이나 이런 생산성, 효율성이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이븐스 입장에서도 단순 런 게임만으로 디트로이트를 이긴다는 게임 플랜 말고는 이 패싱 게임에서의 우위를 보이겠다는 그러한 전략도 분명히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드랍, 또 인저리, 이러한 것들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던 레이븐스의 리시버들이 이번에 풀 컨디션으로 뛸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홈에서 그동안의 부진을 씻겨내는 좋은 활약을 펼쳐주어야만 합니다.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이들의 플레이 액션, 그리고 러싱 게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링클들을 계속해서 가져올까 싶을 정도로
이 벤 존슨이라는 코치가 진짜 매주 새로운 플레이들을 가져와요. 그것이 뭐 다른 팀이 되었든 또는 뭐 컬리지든 하이스쿨이든 또는 뭐 몇 년 전의 것이든 계속해서 새로운 플레이들을 나열하고 있고, 디펜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준비해왔던 플레이가 아닌데, 우리 이거 처음 봤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디펜스의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레이븐스 디펜스 입장에서도 좀 본인들이 올 시즌 좀 마주치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레이븐스 디펜스의 현재 그나마 다른 팀들에 비해서 나은 점, 뭐 카일 해밀턴이 뭐 하이브리드 디펜스 역할을 이끌고 있고, 또 로크완 스미스라는 이 마이크 라인베커의 존재, 올 프로 라인베커의 존재가 플레이 액션 상황이든 또는 런 게임이든 또는 미스 매치업 상황이든 큰 힘을 충분히 발휘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라이언스 오펜스는 거진 뭐 인브레이킹 라우트, 플레이 액션을 활용한 인브레이킹 라우트 또는 뭐 아마나 세인트 브라운을 활용한 뭐 샬로우 크로스, 이러한 것들에 거의 필드의 중앙을 공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로크완 스미스라는 라인베커가 전방위적으로 이 필드의 중앙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라이언스도 이러한 기존의 이러한 인브레이킹 라우트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제이미슨 윌리엄슨의 엄청난 스피드를 활용한 딥볼 패싱 게임, 이러한 것들을 결국 이번 경기에 좀 선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경기 자체는 저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이 항상 러싱 쿼터백들을 어려워했습니다. 뭐 저스틴 필즈를 비롯해서 항상 뛰는 쿼터백들을 좀 고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현재 라이언스가 굉장한 선전을 보이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뭐 제러드 거프는 뭐 다시 살아났다, 제러드 거프는 뭐 저평가된 쿼터백이다, 이러한 뭐 새로운 조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 항상 제러드 거프는 져줬던 쿼터백이에요. 제 이미지로는. 결국 저는 레이븐스가 홈에서 좀 본인들의 그런 오펜스, 풀 컨디션인 만큼 그런 것들을 한번 터트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레이븐스 마이너스 3.0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오버 언더 기준이 43점인데요. 양팀 모두 그래도 20점 이상은 충분히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43.0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두 팀 모두 주전 쿼터백이 나가리가 된 상황이에요. 저스틴 필즈가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었고, 지미 갈라폴로도 뭐 부상이 확정되었죠. 결국 이 백업 쿼터백들 간의 대결인데, 백업 쿼터백들 간의 대결, 과연 우리가 뭘 보고 예측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죠. 뭐 브라이언 호이어가 나올지, 에이든 오코넬이 나올지, 레이더스는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황이고, 타이슨 베젠트라는 이 베어스의 뭐 루키 쿼터백,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뭐 이제서야 뭐 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는 뭐 레이더스의 이 플레이 메이커들을 더 믿겠습니다. 조시 제이콥스를 통한 런 게임, 또 뭐 디반테 아담스를 통한 뭐 아무렇게나 던져라, 그냥 디반테 아담스가 다 잡아줄 거야, 이러한 패스들, 이러한 요소만을 생각했을 때 레이더스의 오펜스가 그나마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타이스 베젠트라는 이 베어스의 쿼터백이 정말 베일에 쌓여있고 깜짝 활약을 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시카고 베어스잖아요. 시카고 베어스, 이게 다른 팀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과연 시카고 출신의 쿼터백이, 백업 쿼터백이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레이더스, 이런 경기는 결국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두 번의 정말 슈퍼 플레이만 보여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디펜스의 입장에서도 레이더스가 좀 더 형편이 나은 상황이죠. 저는 레이더스 마이너스 2.5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언더오버 기준이 37.5인데요. 뭐 저득점이 나올 것 같아요. 백업 쿼터백들 간의 대결, 저는 37.5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인디애나 콜츠 간의 대결인데요. 브라운스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3.0입니다. 브라운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를 잡으면서 뭐 어마어마한 디펜스의 자신감과
디펜스가 원래도 최고였어요. 바이윅 전에도 모든 지표상으로 원래도 최고였는데 결국 나이너스를 상대로 업셋을 일으키면서 진짜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최고의 디펜스로 현재 인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맞이하는 쿼터백은 바로 가드너 민슈예요.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에는 앤서니 리차드슨이 현재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고, 뭐 많은 의사들의 의견이나 뭐 트레이너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 짐 얼세이 구단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은 정말 보기 힘든, 리그에 있어서 보기 힘든 타입의 쿼터백이잖아요.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웠고, 이 선수가 얼마나 더 많은, 더 높은 성장을 거둘까,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대했던 만큼 앤서니 리차드슨의 시즌 아웃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또 AR의 이 시즌 아웃이 굉장히 또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좀 더 영향이 클 게, AR이라는 선수가 이 드래프트에 나올 당시 모두가 단점으로 꼽았던 부분은 바로 경험이었어요. 컬리지에서 이 스타팅 쿼터백으로서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에 NFL에서 이 주전 쿼터백으로서의 경험이 다른 어떤 쿼터백들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이 비록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콜츠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경험을 먹여주기 위해서 1주차부터 스타터로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1년차를 이렇게 시즌 아웃을 당하고 또 2년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좀 부상으로에 있어서 좀 경험을 이 커리어 초반의 경험을 잃게 되고, 무언가 스타팅 랩을 받지 못하고 프랙티스 뭐 경기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고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이러한 요소들을 다 전부 다 잃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조금은 저해될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더욱더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는 어쨌든 저는 가드너 민슈가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를 과연 잘 뚫어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민슈라는 쿼터백이 진짜 한 방 터져줄 때는 정말 잘 터져주는 그런 백업 쿼터백인데, 또 안 터져줄 때 인터셉션을 또 한 번 하면은 계속해서 던지는 타입의 이 뭐 아니면 도식의 쿼터백인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브라운스를 믿겠습니다. 브라운스 마이너스 3.0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비전 라이벌의 대결입니다. 바로 버팔로와 뉴잉글랜드의 대결인데, 버팔로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7.5의 현재 라인입니다. 뭐 이 경기는 우리가 뭐 다른 쪽으로 기대할 만한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20년 동안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게 고통을 받았었죠, 버팔로 윌스가. 이제는 진짜 돌려줄 때예요. 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돌려주긴 했지만 올 시즌은 더욱더 이 처참하게 뉴잉글랜드를 부숴줄 타이밍이지 않나 싶어요. 뉴잉글랜드의 뭐 오펜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디펜스도 아직 준수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맷 주돈 그리고 크리스찬 뭐 곤잘레스 이 두 명의 디퍼런스 메이커를 잃었음에 디펜스의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에 현재 티가 납니다. 패치의 디펜스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아직도 중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에 따라서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팀에 있어서 항상 경기의 모멘텀을 빼앗아 오고 이러한 선수들이 두 명이나 빠졌다는 점이 좀 버팔로 빌스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좀 티가 많이 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조시 알렌 과연 어떻게 막을까요? 저는 빌스의 마이너스 7.5를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 또 디비전 라이벌의 대결인데요. 자이언츠는 분명 구려요. 현재 구린 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워싱턴 커맨더스도 마찬가지로 구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 정말 쉣이고, 이들의 뭐 페널티, 이들의 뭐 게임 매니지먼트, 디서플랜 진짜 형편없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진짜 지금 뭐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이들의 탤런트에 비해서 말이죠. 이들의 뭐 코칭진 너무나도 구리고 탤런트가 정말 아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팀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자이언츠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이언츠의 플러스 3.0을 선택합니다. 다음 애틀란타 팔콘스와 템파베이 벅스. 이 벅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2.5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애틀란타 팔콘스는 데스먼드 리더라는 이 소포머 쿼터백이 이제는 좀 모두가 다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애틀란타 팔콘스라는 팀의 오펜스를 이끌기엔 역량 부족이다 라는 결론을 말이죠. 애틀란타 팔콘스의 오펜스는 정말 뛰어난 오펜스예요. 누가 와도 쿼터백이 누가 되었든 꾸준한 생산성을 선보여야 할 오펜스인데, 그러한 오펜스에서 가장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이 기복이 오펜스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마커스 마리오타라는 쿼터백이 작년 시즌 뛰었어도 마리오타는 진짜 패스를 거의 안 던졌어요. 20야드 이상의 패스를 못 던진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 팔콘스의 오펜스는 작년 시즌 꾸준했어요. 이들의 런게임은 러싱 야드는 매경기 200야드를 돌파하였고 뭐 플레이 액션이 되었든 어떻게든 점수를 짜내긴 했어요. 근데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은 너무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결국 이 꾸준함을 강점으로 가진 이 본인들의 오펜스를 조금 저해하는 요소로 오히려 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맞이하는 벅스의 디펜스,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벅스의 디펜스, 현재 르반테 데이비드 정말 좋은 활약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팔콘스 입장에서는 런게임을 통해야 돼요. 경기 초반에 런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조립해 나가야 하는데, 벅스의 이 프론트 세븐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끄는 오펜스가 그래도 최소한의 득점을 거두면서 벅스를 이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이 경기 애틀란타 팔콘스의 D라인의 입장에서 좀 베이커 메이필드를 좀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저번 주 베이커 메이필드가 패스를 던진 이 8개의 패스가 팁됐어요. D라인의 선수의 이 손에 맞고 튕겨져 나갔죠. 왜냐, 단신 쿼터백이니까 당연히 이 높이에서의 차이가 있어서 팔이 긴 D라인을 상대로 잘 맞죠. 근데 애틀란타 팔콘스도 굉장히 크고 긴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팔콘스 입장에서 이 D라인들이 베이커의 이 패스들을 이 팁해주지 않는 한, 그렇게 해준다면 또 다른 승부의 이 승리의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벅스를 선택합니다. 벅스 마이너스 2.5, 저는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 그리고 LA 램스, 또 한 번의 빅게임으로 현재 기대가 되죠.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바이윅을 현재 가지고 돌아오는데, 바이윅 이후 마이크 톰린 감독의 승률이 12승 4패예요.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LA 램스의 경우에는 쿠퍼컵, 푸칸 아쿠아, 매튜 스태포드, 이들이 현재 풀 컨디셔너로서 진짜 완전체의 모습을, 이 트리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팀의 오펜스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램스의 경우에는 이제 쿠퍼컵이 정말 돌아왔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단순히 안 좋다라는 정도가 진짜 리그 바닥권으로 안 좋은 수준이에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저는 쿼터백이 진짜 평균만 해줘도 현재 1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리그 바닥권의 생산성을 오펜스가 기어다니니까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를 승리하는 방법은 단순히 오펜스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펜스의 방법도 있고, 스페셜팀 또는 감독들의 게임 플랜, 경기 매니지먼트, 어드저스트먼트, 이러한 모든 요소가 있겠죠. 페널티, 이러한 요소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바이윅을 가진 피츠버그 스틸러스, 저는 마이크 텀린 감독을 믿을 뿐입니다. 저는 스틸러스 3.0 커버를 믿겠습니다. 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널스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 또 한 번의 디비전 경기인데요. 시옥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8.5라는 현재 어마어마한 큰 라인을 가지고 있죠. 저번주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단 카즈는 조슈아 돕스가 정말 저번주에도
본인 혼자서 팀을 이렇게 이끌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대단해요. 일단 잘 달리기도 하고 잘 던지기도 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코너라는 주전 러닝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팀을 이끌기에는 분명히 힘이 빠지고 있어요. 경기 후반전이 되면은 분명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시옥스의 경우에는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이 분명 작년 시즌급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카디널스급의 디펜스 이 정도의 팀을 상대로라면 폭발적인 득점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시옥스 마이너스 8.5 커버승을 선택하고요. 이 경기 언더오버 기준이 44.5인데 시옥스가 득점이 좀 터져주고, 그리고 조슈아 dobs가 이끄는 카디널스의 오펜스도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뛰든 페널티를 얻어내든 계속해서 득점을 좀 얻어내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캔자스시티 홈에서 펼쳐지는 이 LA 차저스와의 라이벌리 경기입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진짜 너무나도 재밌죠. 일단 과거 전적은 칩스가 4승 1패, 이 마홈스가 4승 1패를 거두고 있어요. 상당히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리시버가 없어서 이 미콜 하드먼을 다시 이 뉴욕 제츠로부터 데려왔던 캔자스시티 칩스, 그리고 마이크 윌리엄스의 부상 이후 이 웨폰 부족에 분명히 시달리고 있는 LA 차저스. 이 두 최고의 쿼터백을 가진 팀들이 리시버가 없어서 지금 안 좋다, 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진짜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겠죠. 두 쿼터백들이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이 리시버들을 가지고 더 잘해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자면 트래비스 켈시라는 리시버, 타이트엔드, 리시버이기도 하죠. 사실상 리시버죠. 근데 트래비스 켈시라는 타이트엔드를 바탕으로 해서 캔자스시티 칩스는 분명히 전진을 해나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미콜 하드먼을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에 당장 참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리시버들을 믿기에는 이러한 큰 경기에서 분명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림 제임스라는 이 LA 차저스의 세이프티는 트래비스 켈시를 그 누구보다 잘 막아낼 수 있는 세이프티예요. 그리고 LA 차저스의 경우에도 이 키넌 알렌 이런 선수들을 조시 팔머 이러한 선수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칩스를 상대로 전진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현재 칩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상위권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 예상에는 생각보다 이 경기는 고득점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승부처에서의 페널티, 이런 한 번의 타이밍들이 결국 승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팀 간의 경기는 항상 원 포지션 차이로 끝이 났고, 연장전이 되어서도 끝이 나던가, 이러한 타이밍에 항상, 이러한 경기들이 항상 연출이 되었죠. 그렇게 저는 차저스의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일단은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전적이나 앞으로의 그런 경기 행방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차저스 플러스 5.5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가장 큰 빅매치, 바로 썬데이 나잇 풋볼입니다. 이 각 리그의 가장 슈퍼볼 1순위로 꼽히는 팀들이죠.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대결인데요. 이글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3.0이라는 현재 탑독의 라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글스의 경우에는 저번주 뉴욕 제츠에게 패배를 당했죠. 뉴욕 제츠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이 무패 흐름이 현재 깨진 상황인데요. 사실 뉴욕 제츠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를 막아내는 파해법을 알아냈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경기 자체가 로버트 살레 감독은 애초에 디펜스의 변화를 잘 주지 않는 감독이에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로도 4맨 러쉬, 2 하이를 바탕으로 한 템파 2 커버리지를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이글스는 첫 드라이브에 이 뉴욕 제츠의 이러한 촘촘한 디펜스를 상대로 무려 21번의 플레이를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아니
이 21번의 플레이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완벽한 드라이브는 없다, 오펜스 드라이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압승으로 끝이 날 거다라는 예측을 했지만, 문제는 이글스의 라이트 태클인, 올프로 태클인 레인 존슨이 부상으로 실려 나가기 시작한 후에 경기가 바뀌었어요. 이글스의 라이트 사이드 쪽은 아예 이 패스러시, 이 매치업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계속된 미스매치 속에서 이글스는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예 시작되질 않았습니다. 라이트 사이드로 뭐 런게임을 시작하기에도, 플레이 사이드로 잡기에도 말이 안 됐고, 그리고 패싱 상황에도 패싱 블락킹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프레셔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드랍된 패스들, 뭐 팁된 패스들은 인터셉션으로 2번이나 연결이 되는, 뭐 불운까지 겹쳤고, 또 뭐 페널티나, 결국 경기가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좀 흐름으로 가기 시작하자 이글스는 스스로 좀 무너졌어요. 뭐 뉴욕 제츠가 무언가를 준비해온 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오히려 이 경기 이글스는 뉴욕 제츠에 비해서 이 퍼스트 다운 개수가 24개, 17개, 이 뉴욕 제츠는 17개, 이글스는 24개로 오히려 우위였고, 또 서드 다운 컨버전율은 무려 50%에 육박을 했어요. 오펜스가 뭐 못해서 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운이 안 좋았고, 이 부상으로 인한 본인들의 그러한 시련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졌어요. 즉, 질 때가 돼서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패팀의 그런 징크스가 항상 있죠. 이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2주 전에 있었던 이 버팔로 빌스와 마이애미 돌핀스 간의 경기에서 빌스가 돌핀스의 오펜스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빌스 자체가 이 조시 알렌의 빠른 득점 페이스를 통한 이 오펜스 전진, 우리의 오펜스가 계속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니까 마이애미 너네도 이번 드라이브 무조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야 할걸, 이러한 리드한 상황 속에서의 그런 압박감, 그리고 디펜스의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투 하이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 포맨 러쉬로 얼마나 압박이 가능하냐의 문제였어요. 투아 뭐 탕고베일로라는 이 쿼터백은 리그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공을 던지고 있어요. 단순히 디펜시브 라인이 아무리 뛰어나서 쿼터백에게 프레셔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핀스를 막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 투아는 이미 공을 던지고 없을 뿐이죠. 즉, 리시버를 라인 선상에서 가두면서도 패스러시까지 더해져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돌핀스의 오펜스를 막기는. 빌스의 디펜스가 가장 큰 이 강점을 가진 부분은 이 커뮤니케이션이었죠. 이 세컨더리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강점을 가진 디펜스였고, 이들은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돌핀스 리시버들을 계속해서 촘촘한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 캐치를 못 받게, 투아에게 디시전을 못 만들게 계속해서 유도를 해냈고,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은 그렇게 시간을 벌어준 세컨더리의 힘에 입입어서 투아를 잘 압박해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플레이를 무마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글스의 경우에는 D라인이 이 빌스의 D라인보다 더 큰 업사이드를 가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글스의 백7이라는 거죠. 데리우스 슬레이, 뭐 제임스 브래드버리, 이러한 좋은 코너백들이 있는 이글스의 디펜스이긴 하지만, 올 시즌 디펜스의 가장 큰 약점, 바로 라인베커진이죠. 이글스의 라인베커 느리고, 이들의 뭐 세이프티, 블랭크십이 이번 경기 아웃이죠. 세이프티는 부상에 빠졌어요. 돌핀스의 이 스피디한 리시버들을 상대로 커버리지적인 측면에서 좀 상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글스가 물론 뭐 부족한 팀은 아닙니다. 이들의 오펜스가 뭐 조시 알렌 이상으로 더욱더 잘 전진하고 해낼 수는 있겠지만, 저번 주 패배에 있어서 많은 드랍이 나왔고, 그리고 뭐 페널티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 좀 디테일적인 요소에 있어서 작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큽니다. 이들의 탤런트는 아직도 견고해요. 그런데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작년 이 슈타이켄 현대 인디애나 콜츠의 감독이 이 작년 이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이끌었던 이들의 오펜스는 플레이들은 굉장히 적고 간단했어요. 단순하고
정말 적은 플레이들을 펼쳤지만 그 플레이들이 뭐 똑같은 포메이션이 아닌 다른 포메이션에서 펼쳐지기도 하고 다른 뭐 펄스내적인 측면에서 펼쳐지기도 하고 많은 확장성을 가졌다는 점이었어요. 이들의 강점이.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플레이를 했었죠. 이들의 탤런트와 함께. 그런데 지금 이글스의 오펜스는 좀 많은 플레이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시도하는 만큼 본인들이 시도하는 플레이의 이 완성도는 더욱 떨어진다는 점이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결국 경기 승패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빅 판지오의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는 뭔가를 내주긴 하더라도 이러한 실수 같은 것들을 하나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타입의 힘을 가지고 있죠. 저는 마이애미 돌핀스 플러스 3.0을 선택하겠습니다. Bro, listen, don't be friendly when you see me. Cause you be so flashy. You better hope, bro. You better hope all that talking you be doing when we see y'all, whatever round it may be. Cause I can't guard you. You can't run routes. You're a running back. You're a running back. You know, I ain't gonna sit here and play with you, little boy. Just cause you got a little bag, people gave you a little clout, man, you ain't nothing, bro. Stop playing. 다음은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인데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 홈에서 바이킹스 플러스 7.0으로 현재 마지막 라인이 잡혀져 있습니다. 나이너스는 저번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마찬가지로 무패팀이었다가 이제 업셋 패배를 당하였죠. 나이너스와 브라운스의 경기는 저는 일단은 브라운스라는 팀이 이 디펜스적인 측면,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러한적인 측면에서 브라운스의 선전을 분명히 예상은 했지만 드샨 왓슨이라는 주전 쿼터백이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나이너스가 커버를 무조건 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 픽을 했었어요, 저번주. 그런데 경기는 일단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로 흘러갔죠. 비가 오기 시작했고 또 뭐 바람이 불고 뭐 이러한 것들, 날씨적인 측면은 뭐 그 전에도 예상이 가능했지만 이 피지컬한 매치업 속에서 어쨌든 샌프란시스코는 경기 초반에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상관없어, 우리는 강해 라는 것을 증명해냈지만 결국 크리스찬 맥카프리 그리고 디보 사뮤엘이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고 결국 경기의 흐름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펜스가 점점 다운 갱신이 안 되기 시작했고 페널티와 드랍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스스로 약간 자멸을 하기 시작했어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도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이들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원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한 블리츠 또는 세이프티를 활용한 러버 컨셉을 계속해서 이어갔을 뿐이고 단지 나이너스라는 팀이 이전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죠.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은 타이트한 패스들을 던지게 되자 당황을 시작했고 좋은 패스를 던졌음에도 이 물에 젖은 공을 브랜든 아이육이었죠. 리시버들이 잘 잡지 못하고 계속 드랍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언가 좋은 흐름으로 딱 갈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페널티를 저지르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 경기는 클리브랜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나면은 많은 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나이너스라는 팀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필라델피아 이글스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브록 퍼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물음을 분명히 하고 있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들의 오펜스는 슈퍼스타 플레이어들이 동력원이었고 슈퍼스타 플레이어들, 이 동력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물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날씨도 그렇고 이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1년 중에 좀 안 풀리는 경기, 그런 대표적인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마지막 이 필드골을 키커가 잘 넣었더라면 승리를 하면서 이러한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테죠. 어쨌든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좀 앞으로 이 슈퍼스타 선수들의 부상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서 조금
뭐 힘든 경기가 펼쳐지기도 하겠고, 또는 또 한 번의 뭐 패배, 연패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나이너스입니다. 지금 당장 뭐 슈퍼스타들이 빠지면 약해지는 건 당연해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뭐 걱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바이킹스와의 경기는 뭐 디보 사뮤엘은 아웃이 확정되었고, 크리스찬 맥카프리도 출장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물론 저번처럼 비도 안 오고 또 바람도 안 부는 이 미네소타의 돔구장이긴 한데,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지난 뭐 5주차까지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오픈 찬스에 매번 공을 던졌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또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의 이 제로 블리츠 컨셉들도 과연 잘 대처를 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미네소타는 뭐 디펜스가 되었든 오펜스가 되었든 최소한의 생산성은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홈에서의 바이킹스 플러스 7.0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상 7주차 픽들을 다 꼽아봤는데요. 시즌이 이제 중반에 접어드는 만큼 각 팀의 부상자들도 그만큼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앞으로 팀들이 좀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부상자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내고 좀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팀은 뭐 알아서 잘 대체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팀들은 그냥 그러한 선수들의 공백을 뭐 노출한 채 앞으로도 시즌을 계속해서 보내겠죠.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nners win and losers lose. Your guys' way of trying to figure this out, because you just won't listen to us, is to now be like, well, you suck, well, you suck, well, you did this yet. Losers. It's losers. Losers. You should have played like this yesterday. That's what should have happened. And the best football should have been after you down 14-0 or 28-0. You should have stood up for yourselves and fought back. And you didn't. And you didn't. And I'll be sitting in my office all day tomorrow. If anybody has anything on their chest, you come in. You come in. You come in. We're going to find out this Friday night who is OOU, who is one of us, and who is not. So you'll come in tomorrow. The game plan will be done. That shit's going to be simple, and it's going to be fast, and our players are going to outplay their players. That's what's going to happen. And then we come out Tuesday. We'll practice Tuesday. We'll practice Wednesday. We'll travel Thursday. We'll get there Friday. And then we'll all wake up Saturday knowing who's one of us and who's not. This game's going to be your best game on Friday. Some of you are fighting for your lives. We'll fight for your life. I'm fighting for my life. So I'm waking up every single day. Be that guy on Friday. You understand me, Kane? I know you can do it. Break it down. You guys cover. Get out.